네, 이번 시간에는 육신에 대해서 10개가 있어요. 비견, 겁재, 식신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은 비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비견. 비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동료적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동료적 개념이 들어 있어서 형제, 친구, 그다음에 동업자, 이런 이제 동업자 관계 같은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로서 나와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이 되겠죠. 일하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비견을 너무 많으면 안 좋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견이 많으면 상대 입장에서 보면, 재성에서 보면은 이제 본인의 배우자감이 많다고 해서 배우자나 또는 뭐 그의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 그 다음에 질병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용어들을 이제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적 해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현대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반쪽 인생이다. 그래갖고 부부분에서는 매우 안 좋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많이 변해가지고 비견이 좋은 역할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비견을 많이 거느리는 사람이 성공을 빨리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돈을 많이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을 어떻게 해석해서 사주에서 어떻게 그것이 작용을 하는지를 이제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 개념은 형제, 친구, 동업자 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실패의 요인이 있고 또는 성공의 이제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치면은 이제 안 좋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시대에 이게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육신은 변합니다. 육신은 변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로 봐야 되거든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건 환경이 변하면은 육신이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인간관계하고 뭐 예를 들어 북한하고는 관계가 다르죠. 인간관계 다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보는 인간관계하고 국내에서 보는 인간관계, 또 사회 환경에 따라서 각 나라의 환경에 따라서 비견이나 겁재 이런 육신의 특성들은 조금씩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 서적에서는 뭐냐면 공동사업적으로 하면은 실패한다, 부부 이별한다, 뭐 타인과 보증을 쓰면은 손해본다,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비견 겁재가 많으면은 일단은 뭐냐면 동업이나 사업을 하지 말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보면은 사주에 비견의 겁재가 꼭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주 풀이를 하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부정적으로는 일단 너무 바라보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을 어떤 식으로 사주에서 해석을 하느냐, 이제 그 뜻과 작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있으면은 답이 하나 더 있으면 비견이죠. 이것은 비견이 되는 거예요. 비견.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할 때 이제 간목에 이제 특징이 있었죠. 만약에 이제 이것을 건물로 본다면, 건물이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뭐 옛날 말로 뭐 갑갑하네, 손님이 오면 부자가 있으면 갑갑하십니까, 뭐 을 있으면 뭐 얼얼하십니까,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보다는
갑이 하나 말고 두 개가 있으면 비견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자기가 그 건물을 살려고 그래요.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비견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건물로 인해서 무엇인가 그 남과 경쟁하는 거거든요. 이게 경쟁적 요소는 이제 겁재가 더 센데 이 비견이라는 것이 건물로 특성을 나타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공동관계의 건물일 수도 있어요. 저게 공동관계의 건물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나에게 해악을 주는 건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것을 나무로 본다면 그 광활한 밀림 숲과 같죠. 밀림 숲으로도 볼 수 있고 아름드린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밀림과도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주 해석은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이 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에 기토가 있어요. 이렇게 기토가 있으면 지난번 시간에 이걸 뭐라고 했어요? 잼계라고 했죠. 이거 재성이죠. 재성인데 정제예요. 정제. 그러면 비견이 나와 같은 비견이 재물을 같이 이렇게 합을하고 있는 거죠. 합을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돈관계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돈관계에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 이런 기토라는 성향은 어떤 성향을 있었냐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뭐야 무토로 개간을 해서 자기의 노력값이 들어가 있는 게 기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 주관적 그것을 사주를 보면서 이런 식의 확장을 하나씩 해나가는 이건 사유지라는 거예요. 사유지. 그래서 토가 작다. 땅이 무토라는 것은 넓은 땅을 말하는데 이 기토는 작아요. 그래서 사유지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초다. 기초설계급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재물이겠다. 작은 재물. 그런데 그런 재물을 저 무토가 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재물복은 적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재물복이 적다. 이게 재물복은 적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주마다 일간이 다를 수 있죠. 간목일간도 있고 을목도 있고 저 같은 기토일간도 있고 또 병화일간도 있을 수 있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런 이제 다양한 10개의 일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특성들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재물적으로는 작은 재물이니까 무토 재물이 더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땅으로 무토 재물이 훨씬 낫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토라는 건 공공적인 장소에 머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게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공공 장소에서 머물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저 넓은 땅을 갖고 개인 이제 적으로 큰 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을 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재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명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들과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동업을 해가지고 서로 돈을 벌 수도 있을 테고 동업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비견을 바라보는 이제 그 관점을 조금은 바꿔야 된다.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견이라는 것은 동료가 있어요. 동료가 있을 수 있다. 동료가 있었는데 사업적 파트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업적 파트너 또는 조직 안에 동료일 수 있다 이거죠. 동료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사주를 보고 가려내야 돼요. 그냥 막 그 옛날처럼 그냥 동기동창 친구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직 안에 동료일 수도 있고 사업적인 나의 파트너가 있을 수 있고 나의 어려움을 막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역에 들어와서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분류하지 않고 그냥 갑갑합니다. 당신은 타인과 돈거래 하지 마세요. 보증거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주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임자월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인성이거든요. 인성. 정인이죠. 정인인데 격국에서는 그 지장간에 보면 임계가 있어요. 임계가 있는데 천간에 지금 천간에 투간된 게 편인이죠. 그래서 격이 드러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잡는다면 편인격이에요. 격국에서 자세히 또 하겠지만 일단 편인격이라고 보기 전에 기초자 입장에서 이걸 바라볼 때 인성, 정계, 인성이 있다. 인성은 일간을 생하죠. 일간을 생한다. 일간을 생하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생한다는 거예요. 생한다. 생한다. 일간을 생하면은 이제 일단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인간을 생한다. 인일간이라고도 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했다. 그래서 그 간목이 정인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월의 정인을 봤다. 그래서 물을 수생목을 한다. 그래서 나무는 그 보통 이제 아무 때나 수생목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영상 13도에서 14도 정도 돼야 물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냥 글자만 보고 뭐 수생목이라고 간목이 나무 엄청 먹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월에는 게 눈이에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나무가 휴면 상태에 들었기 때문에 옆에 물이 저렇게 있어도 물을 안 먹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연적인 거, 자연의 현상, 저 우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태양 주위를 세 번째 돌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살기 때문에 한난 조수, 추나 추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을 때 그 자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조님들, 우리의 이제 과거에 어르신들께서 성인들께서 만들 때 저것을 뭐냐면 계절에다가 문자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꾼들은 저런 걸 잘 아는데 저것을 문자화 시켜가지고 저를 가리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물이 저렇게 많으니까 저 간목이 물을 엄청 먹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겨울에 나무 솔직히 산 아래 저 옆에 같은 데 가도 소나무가 있죠. 저게 소나무가 겨울에 물을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음양오행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 지금은 저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지 기초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죠. 그래서 인성이 일간을 생했다, 이거 치다 이거죠. 수생목을 한다. 날이 따뜻해지면 수생목을 하죠. 그래서 수생목을 하면은 이제 물이 이제 나무가 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이제 물이라는 것은 춘절에는 수생목 하는 거죠. 물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나무 타고 올라가는 거죠. 보통 때는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지만 보통 나무 타고 올라가는 물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궁리도 하고 생각도 해가면서 명리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인물이 수생목을 했으니까 인성이 일간을 생했다. 근데 사주에 이렇게 간목이라는 비견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그 일반 사업자 파트너인지 직장인 파트너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에 친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기초적으로 배우실 때 확실히 배워 두셔야 되죠. 그래서 인성이 일간을 생했는데 비견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직장이나 조직 안에 있는 조직원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직장 동료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다. 직장 동료라는 것은 인성이 일간을 생했나 보는 거예요. 그걸 생화라고 그래요. 인성이 일간을 생화해가지고 비견이 있었다 이거죠. 비견이 있어가지고 일간을 생했으니까 이 사람은 직장 동료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다. 그래서
직장 동료, 사람과 멀리 하십시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직장 동료를 멀리 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어디에 기토가 있다고 치면 이거 쟁화하죠. 직장 동료와 돈 거래를 하지 마라.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지만 비견은 이 사람은 직장 동료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다. 근데 직장 동료가 있고 또 뭐냐면 그 사람이 직장 동료가 아니고 다른 동료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화가 있다고 어디가 이제 정화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목생화죠. 나도 목생화하고 옆에 있는 간목도 목생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성부터 출발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성이 일간을 생했어요. 인성이 일간을 생해가지고 비견도 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인성이 약하면 이걸 인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설. 전문적 용어인데, 일단 기초적으로는 그냥 글자상으로 인성이 일간을 생했고, 비견도 생했다.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했는데, 다시 또 얘는, 이 두 그룹이 이렇게 생을 해가지고 식상을 생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직장 동료가 아니고 말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식상이라는 게 있어요. 식상. 우리가 이제 저쪽 이쪽을 나누는 게 있거든요. 조직을 관인 그 사업을 식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재관이 연결되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신생계는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사주 해석할 때. 그래서 벌이활동이라고 돼요. 벌이활동. 식신하고 재정 두 개를 합치면 벌이활동이라고 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몸을 쓰는 벌이활동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뭐 식신생제, 뭐 관인상생을 자세히 배울 거고, 일단은 관인조직, 식재는 상업이라고 일단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인성이 일간을 생했는데 비견까지 생했다. 직장 동료인데 식상까지 나가면 이건 뭐냐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사업 파트너 되어서 사업적으로 그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식상화 시켜서. 그래서 이제 인성은 직장 조직이라고 그러고 식상은 사업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상까지 간 것은 사업 조직의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 뭐냐면 이게 식상이 이제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직장 동료다. 식상까지 가면은 사업적 파트너 동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돈을 버냐 안 버냐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근데 구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이제 믿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바라볼 때 얘네들을 바라볼 때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어요. 신금. 이건 관성이죠. 얘는 편관이라고 하고 얘는 정관이라고 하고. 정관이다. 정관. 그래서 편관은 뭐냐면 이거 살이라고 살. 그래서 그 일간이 간목이 밑에 뿌리가 없으면은 이제 약하다 그래. 신약하다. 신세하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약하면은 일간이 약하면 그 편관이 아니라 살이라고 읽고, 일간이 강하면 저걸 편관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살이 와서 이렇게 딱 갑경충하죠. 천간에서 충을 하러 온 거예요. 살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살이라는 것은 어려움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는데 다행히 옆에 또 비견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로 탁 치는 거예요. 내 대신 맞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호인, 네. 나의 희생자죠. 네. 나 대신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업무 처리. 이것은 이제 겁제 성향이 더 강한데, 일단은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편관 7살이라는 경금이 와서 이제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다. 나의 보호자다. 나의 보호자가 된다. 보통 이게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 예, 보통 이제 부부동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우자를 읽어요. 그래서 이제 비견이 식상까지 간 거는 이제 그 뭐냐면 이제 그 사업적 파트너로 읽는 거고, 이제 또는 뭐냐면 식상까지 안 가면 직장 동료다 하고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정관이라고 그랬어요. 정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비견은 이제 7살이 있으면 나의 어려움을 대신 수행해주고 보호해주고 막 이런 사람이지만, 정관은 뭐냐면 나의 경쟁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관을 하자 나의 경쟁자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정관을 이제 합을 해갈 수 있어요. 정관을 합을 해갈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간을 한번 바꿔보죠. 일간을 바꾸고 만약에 기토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걸 바꿔야겠죠. 바꾸면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정관하고 편관이 있죠. 편관은 나의 어려움 살을 막아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관은 이렇게 갑기역으로 해가지고, 얘가 나의 관을 가져가죠. 관을 가져가서 이런 사람들은 나의 경쟁자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자다. 나의 경쟁자. 이런 사람들은 정관을 가져가는 나의 경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살이 있으면은, 비견이 있으면 나의 어려움을 막아준다. 그렇게 이제 자꾸 명리적으로 이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주적으로 이제 해석을 바라보기 전에 구분하는 방법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신하고 만약에 병신하고 병호가 있고 신묘가 있다 치면은 남자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가 비견이 있어요. 비견. 그죠? 비견이 있다. 비견. 그럼 나의 동료냐, 사업 파트너냐, 이걸 이제 구분해야죠. 그러면은, 인성이, 여기 진중에 을목이 있고, 묘월 을목 계절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있어요. 인성이 있다. 여기도 정인이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 목수행하면 얘는 뭐가 된다? 무토가 없을 때는 이게 직장 동료라는 거죠. 직장 동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 동료다. 직장 동료죠. 그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격후 갈 때 진토를 이게 이제 식신격이라고 그래요. 무토가 식신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목으로 성향이 바뀌어요. 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인으로 바뀌거든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은 그 목이 있고 인성이 일간을 생한다 치고 비견이 있으면 이 사람을 직장 동료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직장 동료가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무토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무토가 하나. 그러면 직장 동료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성의 비견이라는 거죠. 인성의 생을 받은 비견은 직장 동료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식상까지 나간 비견은 사업 파트너일 수 있다. 사업 파트너. 동업자일 수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동업자의 수를 딱. 이것을 이제 또 나누는데, 이거 이제 두 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상하가 있어요. 위 아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무엇으로 따지냐면 근으로 따져요. 근. 뿌리근. 병화의 뿌리는 사오인데 여기 뿌리가 있어요. 근이 있죠. 화의 근을 냈어요. 그러니까 근이 있으면 사장님, 네. 그리고 옆에 비견이 뭐냐면 나의 부하 참모, 네. 그리고 파트너이다. 파트너라는. 그래서 일간인 병화가 뿌리가 있고, 예, 비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이고 이 대표라는 것은 식상 인성의 생을 받아서 식상까지 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격은 식신격이지만 을목 그 인묘진 해가지고 겨울에 목이 있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목은 인성 정인격으로 나중에 바뀌는데 일단 그러기 전에 그 식신까지 간 것은 뭐냐면 직장 사업 파트너라고 그랬잖아요. 그 파트너 중에서 내가 직원일 수 있고 상대가 직원일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을 가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내가 근이 있으면 네, 이 비견은 뭐가 된다? 이 사람이 직장 동료인데 나의 아래 직원이라는 거야. 나의 아래 직원이고 부인이 될 수 있어요. 동업관계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 부인하고도 동업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도 동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식신격에 이게 이제 비견으로 상신이라고 그러는데 상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웅 자평진전에 구웅이라는 말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고전을 자꾸 보셔야 되고 근데 이것은 이제 기초적으로는 근이 있으면 내가 사장이고 근이 없으면 옆에 사람이 나의 부하구나. 내가 근이 없으면 옆에가 사장이고 나는 부하가 된다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구분 안 하고 내가 사장인데 다른 사람과 뭐 이렇게 합해가지고 동업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사장인데 내가 부하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데 그런 용어들은 구분을 한 다음에 그런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하 구분을 하고 직장 동료인지는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는지 사업적 파트너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사주를 보고 딱 구분을 한 다음에 머릿속에 이제 기초적으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